안녕하세요, 서방입니다. 음, 오늘은 블림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쇼크 마운트, 피스톨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잡는 부분을 피스톨 그립, 총처럼 생겼죠, 피스톨 그립. 그리고 이 중간에 이게 이제 쇼크 마운트입니다. 이게 중간에 고리 홀더라든 게 마이크 홀더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쇼크 마운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동그란 거하고 고무줄하고 이 중간에 있는 홀더까지 포함해가지고 쇼크 마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림프 통입니다. 이게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블림프, 마이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마이크 실제로 쓰는 거겠죠. 나중에 마이크 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제 블림프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데드캣이라고 이러는 이제 털이 있습니다. 털. 진짜 뭐 고양이 털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털이 있는데 요걸 이제 씌우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부속품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 장비들이 이제 마이크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건 다른 마이크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뭐부터 설명드릴까요? 보자. 예, 이번 강좌는 사실은 이제 렌탈샵에서 빌리잖아요. 그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장비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크 홀더가 뭐 고무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덜컹하면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케이블이나 이런 게 뭐 느슨하거나 길이가 안 맞거나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딸깍하고 소리가 들어가고 그러면 사운드 못 씁니다. 그리고 여기 뭐 구멍이 뚫렸다 뭐 그러면은 바람이 그냥 숭숭 들어가지고 바람 소리 들어가지고 사운드 쓰기 힘들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렌탈숍에서 빌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나온 BMP40R이라는 블림프고요. 보통 쓰시는 게 요거하고 이제 제나이저에서 나온 블림프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나이저에서 나온 거 약간 살짝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제나이저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에 이거 두 개가 들어가고 좀 더 튼튼한데, 아무튼 제나이저는 굉장히 비쌉니다. 요거만 껍데기만 한 2, 30만원, 얘가 한 3, 40만원, 이게 35만원, 40만원입니다. 이게 얼마 안 하는 거죠. 35만원 주고 산 거예요. 소리를 조금이라도 좀 좋게 하자 그러는데 얘가 몇 년 쓰다 보니까 뭐 세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빗질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추리한데, 뭐 다른 개틀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비싼죠. 이거 다 하면은 이것만 해도 돈 100만원 됩니다. 마이크가 제가 중고로 70만원 주고 산 건데, 마이크 자체도 이제 이게 새 걸로 사면 한 120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껍데기, 이게 뭐 마이크 하나 가격이네 그러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이크 하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게 바람도 막아주고 마이크 충격도 받아주고 여기 붐대도 여기 연결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떤 마이크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보자. 예. 로드 블림프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로드 블림프 마이크의 경우에는 그게 가격이 한 3, 40만원 하죠. 세트로. 예전에 제가 한번 잠시 이제 빌리려고 어디 갔었는데, 제나이저 블림프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로드 블림프하고 걔가 둘이가 있던데, 로드 블림프 같은 경우 약간 좀 덜컥덜컥거린다는 좀 유격 같은 게 좀 뭔가가 헐겁다. 관절, 이음체 자체가 헐겁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업계에서 많이 쓰는 게 라이코트 블림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드 블림프가 상태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뭐 렌탈을 많이 하는 데는 아니라서, 거기 가지고 있는 것만 안 좋을 수도 있고, 로드 블림프가 그렇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로드가 전문 회사가 아니죠. 이거 블림프 만들고 이런 전문 회사가 아닙니다. 쇼크 마운트 만들고 그런 회사는 라이코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라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블림프가 좀 더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만들었죠. 블림프뿐만 뭐 쇼크 마운트도 핵심인데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얼마였더라? 뭐 한 6, 70만 원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한 50만 원, 4, 500불? 아무튼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너무 싸지는 않습니다. 로드 블림프보다는 비싸고 그렇고요. 이제 그걸 많이 쓰게 되죠. 사실 뭐 어떤 걸 쓰나
이거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인도산 쓰면서 계속 부서지면 다른 걸로 교체하고 하는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저도 담배를 폈거든요. 그러면 이 담배 뽁하고, 제가 들으면 뽁하고 빵꾸가 납니다. 하다 보면 구멍이 점점 커져요, 여기. 그러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갑니다. 막, 쓰기 힘들어요. 쓰기 힘들고,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이게 놔뒀는데, 어디 놔두 차가 밟고 지나가요. 그럼 깨집니다, 이게. 3, 40만원짜리. 이건 얼마 안 하지만, 3, 40만원짜리 순간적으로 깨지고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종종. 그리고 이거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보통, 1년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바뀌어거든요, 예. 얘는 좀 괜찮은데, 안에 이게 좀 잘 부러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얘는 이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인가 구입한 거고, 재작년이구나. 한 4, 5년 전에 한 거는 깨져가지고 이제 지금, 예, 그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잘 내구성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래. 하지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드거나 뭐, 제나이즈는 좀 낮고, 라이코드도 좀 낮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고, 게틀은 성능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성능 차이가 있는데, 그 미묘한 성능 차이에 목숨 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지? 이건 소모품이다. 피스톨 그립까지는 괜찮은데, 이 홀더하고 이런 거는 잘 부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썼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한번 부러져가지고, 제나이즈 60인데, 60을 제가 여기 큰 거에 끼워가지고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부러지더라고요. 금이 쫙 가가지고 한 2개인가 해가지고 현장에서 약간 놀란 적이 있는데, 얘를 사면은 BMP40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20mm 마이크 끼울 수 있는 홀더하고 한 23mm에서 25mm 끼울 수 있는 홀더가 있어요. 교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이걸 몇 년 동안 하나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쓰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실제 써보면 이런 거는 금방 작살납니다. 그냥 붐 때도 이제 그냥 주차장에 놔두는 기울어져가지고 차가 밟고 지나가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걸 들어놔요. 장비 보험을. 파손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돈이 나오고 하는데, 저예산 독립영화는 이제 돈이 없는데, 이런 데는 거의 IPTV 이런 데는 그냥 알아서 하고,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장비를 알아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간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고장나면 부담이 없어요. 저도. 부서지면 하나 더 주문하면 되니까. 얘도 부서지면 하나 더 주문하면 되고, 개털도 이제 얘 말고 다른 거 하나 있는데 그냥 쓰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 사가지고 나중에 이게 파손됐는데 어떻게 해요? 수리 어떻게 해요? 수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꾸며가지고 쓰시든지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장비가 고장나면 바닷가에 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이 구멍이 나 있어. 개틀 씌워도 바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비는 유지 보수가 제일 중요해요. 튜닝하고 유지 보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싼 장비, 좀이라도 좋은 장비가 중요한데, 예, 좋은 장비도 유지 보수를 못하면은, 저렴한 장비보다 훨씬 안 좋아요. 예, 유지 보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BMP40R, 라이코트, 이 BMP40R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구입한 게, 17만원인가 구입했어요. 17, 18만원. 지금 한 1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베이에서 사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약간 성능은 별로겠지만, 이제 데드캣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데드캣 말고 다른 데드캣이 있어요. 좀 뭐 담요처럼 생긴 데드캣하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0몇만 할 거예요. 지금 15만원 정도. 내구성은 약간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뭐 튼튼하지 못해, 충격받으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개 여분 정도, 한 개는 좀 썼다 한 1년 정도 써간다 그러면 여분 하나는 더 마린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 15만원 정도 하니까 하나 부담스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성능은 괜찮아요. 성능은 그렇게 쓸만합니다. 성능은 괜찮은데, 이제 내구성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본드를 붙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약간 좀 쓰다 보면 쑥쑥 빠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자기 거니까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면 충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416P입니다. 올드 스탠다드, 혹은 이제 요즘에도 스탠다드라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 예. 이게 416이 255에 아마 제 기억이 255에
두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19mm. 길이는 아마 255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255, NTG3도 그 정도고 똑같고, NTG3는 20678도 이거보다 1cm 길던가 두께는 20mm인가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예전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쇼커마운트 홀더가 있죠. 마이크 홀더. 얘에 꽂을 수 있는 구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19mm, 20mm, 21mm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꽂아본 게 NTG3, 416P, 20678, AKG-C 568 EB 마이크, 그리고 이제 MKG60은 25mm예요. 구경이. 길이도 좀 길 거야, 아마. 보세요. 길이가 한 몇 cm 길죠? 몇 cm 긴가? 한 3, 4cm 기네요. 길이도 길고 두께는 훨씬 두꺼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19mm고 얘가 25mm예요. 요쪽이 25mm라서 얘가 한 23에서 25까지 받쳐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바꾸셔가지고 MKG60을 쓰시면 됩니다. MKG60을 끼워서 요런 게 3개가 들어가 있고 얘도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끼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굵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굵기와 길이가. 또 길이는 이 마이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 안에 들어갔을 때 앞에 공간이 남아야겠죠. 요 앞에 마이크 들어갔을 때 요 앞에 공간이 남아 부딪히면 안 되니까 마이크에 공간이 남아야 되고 요 뒤에도 이제 여기 마이크 꽂는 데 있잖아요. 요거하고 여기 선하고 이거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야 됩니다. 이게 40cm고 마이크가 대략 한 200,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55에서 275, MKG60까지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뭐 이게 뭐 한 2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마이크 길이 보자, 290? 280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저는 이제 416, MKG60을 주로 쓰다가 요즘은 또 416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 길이와 굵기가 중요하다. MKG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쓰시면 되고요. 416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무조건 뭐 마이크를 적당하게 끼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편의상 제가 앞에 거 까놓을게요. 여기. 자, 끼웠다. 어디 갔지? 일단 모양만 넣었습니다. 마이크 안 보이네? 이게 앞에가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이 마이크는 이 공간은 항상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무조건 어머니 사람 말하는 곳, 입, 그 주위로부터 최대한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야 소리가 잘 나오거든요. 이게 멀면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녹음팀은 가까이 가면 또 이제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화면 밖으로 빼야 되고 화면 밖에 있다고 그래도 이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막 주위에 묻거나 그러면 안 돼. 또 더 떼야 돼요. 근데 또 그게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유리창이나 뭐 이런 데 또 비치네? 그럼 더 빼야 돼요. 그럼 소리가 아주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녹음팀이 많은 노력을 해요. 마이크를 좀 음원으로부터 가까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뭐 녹음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한 10cm, 한 8, 9cm는 손해를 보고 들어가네. 자, 그럼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일단 끄트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이 공간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만큼 사운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딱 하시면 됩니다. 416이 NTG3하고 제가 20678 다 비슷하다 그랬죠. 예. 마이크를 제가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질도 음질이지만. 자, 이렇게 한번. 저도 좀 번거롭네. 이게 잡아주는 게 있죠. 잡아주는 게 이제 이게 물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그 전기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공간이 약간 좀 뜨는 것 같아가지고 발라놨는데 그러면 좀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방향도 중요해요. 요 위에 딱 누르는 게 있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눌리지니까 안 좋아요. 이게 눌려지면은 제도 장착이 안 되겠죠. 위에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예, 이제 대충, 예, 됐습니다. 맞아 떨어지죠?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표준적인 장착이에요. 이렇게 장착을 하는 이유는 이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죠, 마이크 겉머리가. 그러면은 이제 끼우면은 여기서 안에서 한 2, 3cm 정도 공간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아까운데, 그럼 좀 더 밀면 되긴 되는데, 이 마이크 자체가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벌림프를 사용해도 다 비슷해요. 한 이 정도, 2, 3cm 정도 공간이 남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1.5cm는 남아야 돼요, 공간이. 여기. 왜냐, 그러면 이게 툭 하다 눌려져요. 어떻게 하다 보면. 천정이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 끝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보다는 한 1cm 정도 더 이쪽으로 밖으로 뺄 수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그리고 NK60은 좀, 뭐, 따로 이제 마이크 자체가 이게 3단에 다 물립니다. 이렇게. 요 정도 되겠네. 예, 요 정도 돼가지고 또 비슷하게, 끄트머리는 또 비슷하죠.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건 또 비슷할 거예요. 예. 다음에 이거는 이제 NK60은 홀더에 3단이 다 걸리고, 416P는 홀더에 2개가 걸리고, 맨 끝에는 이제 커넥터가 걸린다는 거. NTG3, ECM 678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고, 그 전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요 고무줄은 한 달 정도 쓰니까 경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끊어집니다, 여기. 말라 비틀어지고, 그 끝은 이제 절단인데, 절단되면 경화가 됐을 때는 이제 쇼크 마운트 역할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고무줄로만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제 막 딱딱한 걸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충격이 우리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고무줄에서 경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자로 이제 나머지를 전달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소음이 덜커덩거리는 소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살살 움직였을 때도. 안 그러면 덜커덕거리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무줄은 한 번씩,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촬영 나가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경화가 됐으면 바꿔주고, 끊어졌으면 교체해주고. 이 고무줄이 애들 머리끈 묶는 고무줄 있잖아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700원이라고 돼 있네. 예,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자. 그러니까 이 마이크하고 이 커넥터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실제로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게 움직일 때 이게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있죠. 여기 연결 부위. 이게 커넥터가 좀 안 좋으면, 국산 커넥터 좀 싸구려나 이런 거 안 좋으면 덜컹덜거릴 수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안 물려가지고. 그럼 이거는 케이블, 보통 마이크 불량이라기보다는 이제 커넥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커넥터를 쓰셔야 됩니다.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여기 필드에 한번 써보시면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대번에 다른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여기 보통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이 홀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홀치는 거. 이거는 이제 마이크 케이블이 여기서 한번 들어와가지고 나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홀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가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여기 부딪히기도 하고, 혹은 막 움직이면서 막 벽면에 부딪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홀치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예전에 한번 제가 케이블을 좀, 이걸 이제 테일 케이블, 꼬랑지 케이블, 테일 케이블, 혹은 이제 인터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요 케이블을 좀 긴 걸 사용했었어요. 여분을 주가지고, 요거보다 한 5cm 정도 길게 제작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막 길어가지고 막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야외에서 막 찍는데, 걸어가면서 핸들도 하는데, 뭐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부딪히면서. 저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이제. 해보니까 얘 소리 같은데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그날 저녁인가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소음이었어. 이 소음 딱딱 하는 딱딱. 알겠죠? 이 케이블이 너무 루즈하게 늘어나가지고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딱딱딱 아주 작은 소리가 탁탁탁 들어간 거예요. 아주 이게 소리가 다 녹음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핸드헬드로 이제 걸어가면서 했던 씬이 있었는데 그 씬만 그렇게 된 거죠.
다행은 아닌데, 그때 이제 조명팀에서도 이제 어떤 소리가 이제 막 그 디퓨저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그 장면은 후시 녹음을 좀 해야 되는 장면인데, 사운드는 잘하면 살릴 수는 있어요. 이게 소리가 크게 들어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운드가 문제가 됐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 케이블을 제가 처리를 한 걸 보시면은, 일단 여기 홀치죠. 한번 홀쳤습니다. 여기. 이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이런 케이블들이 움직일 때 부딪히면 안 돼요. 이런데 탁탁 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약간 좀 여분이 많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전기 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조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커넥터를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케이블을 커넥터를 연결해가지고 케이블과 붐대 여기 연결하고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라이코트에서 제가 재전에 이게 이런 블림프가 아니고 이게 피스톨 그립을 샀었어요. 이거 쇼크 마운트죠. 이걸 뭐 어디 사니까 이런 케이블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이 괜찮더라고요. 모가미에서 만든 건데, 스타코드 케이블이던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 길이가 저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길이를 예전에 한번 재은 게 있는데, 길이를 잴 때 이제 커넥터 끝까지 길이가 있고, 여기서 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외부로 돌출된 선까지 길이가 있고, 요 커넥터 요 길이가, 요게 이제 요런 쇼크 마운트 쓸 때도 좋고, 요런 이제 좀 블림프 쓸 때도 딱 맞아요. 길이가. 아예 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너무 이게 길이가 짧으면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 선이 너무 당겨가지고 쓰기가 힘들고, 너무 또 이게 루즈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제 케이블이 덜거덕거리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5cm 길고 짧은 거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트 케이블 나중에 한번 제가 길이를 재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또 이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교체형으로, 그 피스톨 그립 교체형으로 쓰거든요. 이거는 실내용으로 쓸 때 이제 또 이렇게 쓰고 다른 마이크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 마이크가 한 개고 블림프가 한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제일 좋긴 좋은데, 그렇게 못 만들어 쓰면은 이제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런 이제 긴 케이블이 한 5m나 7m 케이블이 한 7m 정도 측정하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양 그대로. 가지고 케이블이 항상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통으로 다 연결되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 쓰시는 수밖에 없는데, 인터 케이블을 만들어 쓰는 게 좀 편리해요. 이게 인터 케이블 이런 걸 만들어 쓰는 게 그게 좋죠. 그리고 인터 케이블이 여기 두께가 얇으면 좋아요. 이거는 좀 두께가 두껍잖아요. 42US인가? 요거보다는 좀 얇은 케이블이,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얇아야지 잘 들어가요. 아니면 뭐 케이블을 좀 깎든지, 이걸 좀 구조물을 좀 깎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선재를 좀 약간 얇은 선재만, 요 부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끼울게요. 잠그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로드 NTG2 로드 블램프 세트도 구조는 비슷해요. 뭐 약간 잠그고 이런 게 좀 다르긴 다른데, 안에는 비슷하고 겉에도 약간 그런데, 이거는 구조가 다르면 자기가 완전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로드 블림프나 라이코트나 이런 걸 해보시면서 이제 핸들링 노이즈, 케이블 노이즈가 안 들어가는 케이블링 방식을 선택을 하시고, 마이크가 끄덕거리지 않게 이런 걸 다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게 몇 배로 확대돼서 들립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 막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막 배우가 뛰어가고 그러면 따라 뛰고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요. 거기서 막 덜컹거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겠죠. 실내에서는 사실 이거 뭐 벗겨놓고 쓰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끼워 쓰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지금 이 구조가 이게 들어가면 홀드가 안 맞아요. 이게 스펀지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게 416 전용 스펀지는 아니에요. 약간 다른데, 억지로 끼우면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홀더가 또 부러질 수가 있어요. 안에 이거 스펀지가 두껍게 들어가는 거 억지로 넣다 보면 또 장착이 정확하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실내용 마이크를 따로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이크 한 개로 하실 분들은 그냥 인물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쓰셔요. 그냥 이렇게 벗겨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 살살 쓰면 돼. 실내에서는 뭐 뛰어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이크 확 급격하게 움직이진 않고 대신에 이게 이렇게 다니면은 마이크 마찰음 공기하고 이 마이크하고의 어떤 마찰되는 게 부부부부 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릴 거예요. 붕붕붕붕 하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여기 이제 끼워가지고 정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세요. 쓰시면 되고 그 마이크 한 개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거는. 예. 쓰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게틀을 덮어 쓰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게틀, 이거는 제나이즈 게틀이고요. 이거는 그냥 요거 살 때 놓는 게틀이에요. 번들 게틀인데 뭐 쓸만합니다. 이렇게 딸깍거리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 이 손잡이는 이거 놔두면 딸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떼버리셔야 되고 뗐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것도 넣고 잠가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게틀 이야기, 이거 데드캣이라고 하고 이게 게틀이라고도 해요. 현장에서는 뭐 그냥 게틀로 부르고 털을 씌우는 이유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마이크의 최고의 적은 뭘까요? 사실 우리가 막 소음 하지만 마이크 입장에서는 소음이든 사람 목소리든 뭐 모든 소리를 그냥 주변의 진동으로 받아들이고 소리로 받아들이고 뭐 주파수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마이크 허봉 뭐 이론이 있겠죠. 여기 기술적인 모든 소리를 공평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핸들링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녹음하는 사람, 분맨 혹은 녹음기사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카메라맨 이렇게 다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뭐 무슨 소리라고 어떻게 알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의 적은 소리가 아닌 게 있어요. 하나가 바람이에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이걸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소리로 환원되는 거지만 공격 들어오는 거죠. 그냥 바람이 심하게 이제 들어오는,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는 마이크 파열음 같은 거죠. 마이크를 심하면 마이크 뭐 파손도 될 수도 있고, 그럼 굉장히 위험 안 좋은 소리 자체를 못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바람이 저음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뭐 푹 하고 소리가 들어가는데 좀 심하면은 막 중간 파닥파닥 하면서 이제 중간음까지 들어가면 그건 아예 못 쓰고 목소리를 덮어버리니까 아예 못 쓰는 거고, 저음점 살짝 푹 하고 들어오는 건 좀 후반에서 작업해주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이제 드라마 팀에서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해변에 가서 바람 많이 불 때 시간 없는데 빨리 찍어야 될 때 그럴 때 힘들죠. 뭐 촬영 영화팀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똑같죠. 대신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좀 스타킹, 예전에 제가 여기 스타킹 많이 씌웠어요. 그냥 시장 바닥에 가면 그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씌워가지고 여러 개 한 4개 씌워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좀 더 좋아요. 볼림프 2개 가지고 다닐 때는 저는 하나는 그렇게 항상 씌우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스타킹, 그런 스타킹, 까만 스타킹을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씌우고 요거 하나 씌우면은 그나마 바람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좀 무거워져요. 사실 이게 무거워져가지고 붐 때 한 4m 정도 뽑고 나면 막 붐 되는 사람 진짜 어깨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끼우는 거는 뭐 간단하죠. 이게 데드캣 끼우는 거 이렇게 해주고. 자,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도심에서도 불겠지만 골목과 골목,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에서는 사실 바람이 별로 안 불죠. 주로 산과 들판, 바다 이런 데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보통 이제 재밌는 게 영상에서 문제가 되면 사운드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 바람이 영상에서 왜 문제가 될까요? 배우의 머리카락을 날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가 막 머리카락이 어지러워져요. 그러면은 그 촬영기사가 바로 이야기해요. 아, 이거 바람 좀 지나고 갈까요? 머리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요. 한 번씩. 그러면 녹음도 바람이 그렇게 보면 또 바람 소리가 들어가요. 여기. 말 안 해도 이게 막 서로 이제 비슷해야죠. 입장이. 바람 좀 지나가고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없는데 바람이 뭐 지나가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고 순간적으로 오고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바람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타고 들어가야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배우의 머리카락이 날리고 문제가 잘 정도면 요거 씌워가지고 한대요. 여기다가 이제 안에 스타킹 한 5겹? 하나, 둘, 셋, 넷. 5겹 씌우다 보면 시간 너무 가거든요. 한 4겹? 5겹 씌우고 요거 하나 씌웠다. 그럼 어느 정도는 찾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막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촬영도 힘들어요. 그때쯤 되면 삼각대도 끄덕거리고. 뭐 이것도 뭐 사운드도 좀 쓰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개털 하나를 더 씌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좀 사운드가 좀 괜찮아지는데 이렇게 해도 미친 듯이 또 바람이 또 들어오면은 또 그것까지 들어와요. 침투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참 녹음팀이 힘들죠. 바람 많이 불 때는. 그럴 때는 옆에서 그 연출 보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녹음팀이 3명이 되면 괜찮은데 녹음기사 혼자 갔다 그러면 옆에서 조연출이나 뭐 연출팀이 제작관 누가 좀 도와주고 그러셔야 돼요. 그냥 빨리 간다고 무조건 막 빨리 하셔요. 녹음기사님 그러면은 성질납니다. 녹음기사도. 아무리 착한 녹음기사도 이 바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이거 재촉만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이 바람이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브림프가 깨지면 안 됩니다. 브림프가 간혹 가다가 찢어지고 뭐 담뱃불에 찢어지고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거 개틀 씌우면 그 부분에 바람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죠. 앞쪽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항상 유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바람하고 싸움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개털 씌우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바람이 안 부는 조용한 데서는 이렇게 그냥 밖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좋아요. 소리가 좀 덜 답답하겠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녹음하면 좀 상큼하게 들어오는데 얘 씌우면 살짝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들이 안에 보면 스위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소리가 답답해지니까 고음을 좀 살려주라 그래가지고 스위치 올리면 고음이 좀 살면서 상쇄를 해줘요. 답답해지는 소리를. 그래서 녹음기사들은 엔간하면 바람이 좀 적게 불거나 안 불면 이렇게 하고 바람 좀 불고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불기 시작하면 요거 씌워서 하고 왜냐하면 사운드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람이 그러면 항상 이거 씌우고 해야죠. 그래서 이 판단 시점을 저도 이제 곰곰하게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도 사운드를 깔끔하게 따고 싶지 막 전부 다 약간 살짝 답답해지는 사운드를 따기는 싫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너무 급하면은 이거 씌우고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뭐 바람이 잦았다가 불었다가 이럴 때는 일일이 그거 따지고 기다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무튼 소리는 이렇게 벗기고 촬영하는 게 좋고 바람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항상 씌우고 해야 된다.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마이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한 겹으로도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타킹 시장에 가셔가지고 몇백 원, 1,000원 하는 스타킹을 여러 개 최소한 4겹 정도 씌우고 작업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다가 바람이 더 불면 이거 하나 씌우고 작업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후보 중에서 좀 손을 보시든지 아마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영화를 찍으면서 그 지금 이거 무예산 영화 돈이 없는 이제 독립 영화를 찍는 분들이 그렇게 센 바람을 일생에 몇 번이나 접하겠습니까? 우리 노동기사들은 좀 자주 접하지만 자주도 아니에요. 우리도 자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닷가 씬이 자주 매번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 아니에요. 2달에 한 번 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바닷바람이 그때는 또 조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뭐 많아봤자 세게 만나는 바람이 한 3-4번 정도?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독립영화 찍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털의 역할을 잘 아셔야 돼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다. 씌우면 소리가 답답해진다. 하지만 뭐 바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제나이즈 개털인데 제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너무 시간이 막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요 개털은 단추를 잠그는 식이에요. 이렇게 쇠 단추를 이걸 이제 막히는 쪽을 앞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 단추와 단추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으로. 제나이즈가 다른 건 자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면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면은 그러면 바람이 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3개죠. 얘가 35만원이니까 개털만 37만원이 그래요.
이거 하나 하면은 이 볼륨프 두 개 이상을 삽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는데, 그 다음에 얘가 성능은 좀 좋긴 한데, 이 관리를, 이 틀은 저 같은 사람이, 성격이 사람이 관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나 드렸고, 이렇게 하나를 사시고, 혹시 뭐 자주 쓰시면은 예비로 쓰시든지 아니면 좀 다른 거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또 예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예. 이상, 블림프에 대한 소개, 특히 BMP40R에 대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